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지난달에는 한국으로 제가 휴가를 한 달 동안 다녀왔고요. 그리고 새로 이사 온 곳에서 짐을 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오랜만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3년 반 만에 방문이었거든요. 원래는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코로나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은 다녀오질 못했고요. 그래서 2020년에 제가 다녀오고 이번에 다녀온 휴가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 제가 방문할 때는 환율이 그때 1160원이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지금 환율은 1280원, 거의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기대감이 뭐였냐면 미국의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물론. 근데 미국에서 샐러리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강달러 추세로 달러를 버는 입장에서는 뭔가 내심 한국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환율이 예전에 1100원대에서 1300원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 마트의 물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식당 물가는 어느 정도 제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출장을 올해 초에도 다녀왔었고 작년 6월에도 다녀왔어서 식당은 몇 번 방문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다라는 걸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장을 본 건 아니어서 마트 물가가 어떤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족을 데리고 휴가를 갔을 때 장을 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식료품 물가가 비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번 한국 마트 가격과 미국 마트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그거를 그냥 실제 품목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 가격을 조사했을 때 당시의 날짜가 6월 19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서수원 이마트를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은 1280원이었고요. 이마트와 비슷한 것은 미국의 월마트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월마트와 가격을 비교할 건데 월마트에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미국에 있는 다른 마트의 가격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입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마트에서 100g에 373원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34% 할인 중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월마트에서는 양배추가 100g에 192원. 따라서 한국의 양배추가 미국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비싼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100g에 792원. 미국은 사과의 품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국 사과에 가장 비슷한 게 fuji 애플인데 그거가 100g에 539원. 이렇게 했을 때도 미국보다 한국이 사과의 가격이 47%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한국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입에서 온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 346원 할 때 한국은 그 수입 단가가 붙어서 498원. 44% 정도 비싼 가격이고요. 감자는 한국에서 100g에 450원. 미국도 감자 산지가 많은데 가장 감자가 많이 나오는 주가 아이다호거든요. 그래서 아이다호 감자가 유명한데 100g에 336원. 34% 정도 한국이 더 비싸고 양파는 100g에 468원. 미국의 양파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옐로우 기준으로 해가지고 361원. 그래서 한국의 양파가 30% 정도 비쌉니다. 채소와 과일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확실히 쌉니다. 육류랑 유제품을 한번 볼게요. 삼겹살을 봤는데 미국산하고 국산을 제가 두 가지를 적었거든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2배 정도 차이가 났는데 미국산은 100g에 2,060원 그리고 국산은 100g에 4,180원이었는데 제가 이 삼겹살 가격 상당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우리가 큰 팩을 사도 뭐 한 25불? 큰 팩 안에 그냥 상당히 많이 있어요. 두 가족이 배 터지게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있는데도 한 25불 정도면 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줄, 6줄 정도 있었는데 3만원이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게 된 거였는데 일단 월마트에서는 삼겹살을 팔지 않아서 휴스턴에 있는 월마트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HEB, 텍사스에 있는 마켓인데 거기서 삼겹살이 100g에 1611원입니다. 그래서 미국산이 아무래도 미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걸 봤을 때 이 가격에서 수입 단가가 붙은 것이 2,060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국산이니까.
그래서 미국산으로 비교했을 때는 27% 한국이 더 비싸고, 국산하고 이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2.5배 정도 비싼 가격이 되겠습니다. 소고기 등심을 갖고 비교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소고기도 미국산과 한우 이걸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미국산 같은 경우는 100g에 3,800원, 그리고 한우 1등급 같은 경우는 100g에 10,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미국산 같은 경우 수입하는 것이 대부분 초이스 그레이드라고 들었는데, 재밌게도 제가 이 조사할 때 당시는 이 초이스 가격이 4,100원이었습니다. 뭐 부위가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입했을 때 시점이나 뭐 이런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때 당시에 초이스는 한국의 미국산보다 조금 더 비쌌고요. 그리고 프라임 등급이 미국에서는 가장 좋은 등급이거든요. 그게 100g에 6,160원. 그래서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프라임 같은 경우는 한우랑 비교하면은 68% 한우가 더 비싼 그런 소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닭다리만 모아 팩에 파는 것 있잖아요. 그게 100g에 1,870원. 한국은 그랬는데 미국은 100g에 316원입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계란은 한국에서 나오는 계란은 대부분 닭장 안에 가둬서 생산하는 계란이거든요. 그게 한 개 233원. 똑같은 기준으로 미국에서 살 때 한 개 180원. 그래서 한국의 계란이 약 30% 정도 더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우유는 100ml에 298원. 근데 미국은 100ml에 109원. 그래서 우유도 거의 3배 가까이 비싸죠. 한국의 육류나 유제품 가격 또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더 알아봤는데요. 신라면, 고추장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물론 신라면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미국에 판매되긴 하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가공 제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라면이 한국은 하나에 820원인데 미국은 월마트에서 1,354원. 거의 1.5배 정도 미국이 더 비싸고요.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경우 당연히 미국이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한국이 더 비쌌어요. 100ml에 167원. 그리고 미국은 95원. 76% 정도 한국이 더 비쌌고요. 물은 재밌게도 미국이 더 비쌌습니다. 아이시스랑 오자르카라고 텍사스에서 나오는 그 이제 물이 있거든요. 그걸 비교했을 때 미국의 물값이 더 훨씬 비쌌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거를 한번 정의를 쭉 해봤어요. 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저렴합니다. 야채, 과일, 고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저렴한데,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미국의 평균 소득은 한국의 2배 정도 돼요. 근데 식재료비가 미국이 더 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배를 더 버는데 고기값이 지금 더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살 때 부담감이 거의 없어요. 막 엄청 비싸서 그러니까 물론 뭐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고기를 사는 게 부담스러운 그런 상대적인 느낌이 훨씬 덜하거든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의 평균 소득으로 마트를 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은 미국의 반인데 고기가 2배로 더 비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기값이 4배가 더 비싼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마트 가서 느낀 것이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삶을 사시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실제로 마트에서도 그 장을 보시는데 되게 주저하시거나 아니면은 포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거 너무 비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아팠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한국 식재료는 꽤 비싼 편이에요. 라면이나 고추장 이런 것들 미국에서는요. 대략적으로 한국 가격의 2배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건 뭐냐면 평균 소득이 한국의 2배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격에 라면이 2배다 라고 해도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못 사 먹겠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내리자면 2020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대비 식재료비가 제 생각에는 한 50%는 오른 느낌이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샐러리는 제가 이전 회사 다닌 친구들 만나보니까 예전 대비 한 20에서 30%? 많이 오르면 30%?
보통 한 20% 정도 오르신 것 같더라고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느끼는 삶의 퀄리티는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물가 상승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구독자님 분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 힘내시고 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넷월스를 서머리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반복하지 않겠고요. 제가 6월 달에 영상을 찍지 않아가지고 6월이랑 7월이랑 이렇게 같이 테이블에 넣었고요. 가장 큰 이벤트가 뭐가 있었냐면 5월에는 제가 집을 팔아가지고 없는 상태였고 그때 현금을 제가 캐시로 이렇게 들고 있었고요. 5월 말에 새 집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타 도시에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하우스 가격이 나왔고 이 가격이 똑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새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아직 그 정보가 그 리얼터나 어떤 금융기관에 잘 완전하게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집값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 가격 그대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모기지도 다시 생겼고요. 제가 집을 구매할 때 15년 모기지를 했는데 이율이 5.5%였습니다. 상당히 비싸고요. 요즘 30년 모기지를 하면 거의 7% 가까운 그런 이율로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고차 가격은 4월부터 이렇게 상승을 다시 했어요. 34,000불에서 32,000불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다가 7월에 다시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캐시는 제가 25만 불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집 다운 페이먼트 할 때 20만 불을 썼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이걸 캐시로 들고 있었어요. 나머지를 들고 있었다가 이거를 모기지 빚을 갚는데 더 쓸까? 아니면은 투자를 더 할까 하다가 투자를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3만 불을 투자금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남은 캐시가 지금 요 정도 18,000불 정도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3만 불을 여기다 더한다 해도 13만 6천 불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14만 9천 불 거의 15만 불 가까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요. 오른 이유를 보면은 6월에 일단 페드에서 금리 인상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6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는데 그때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그날 26%인가 그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게 기술주를 거의 끌어올렸고 그 다음에 나온 CPI나 PPI 이런 물가 상승 지수도 상당히 상승이 둔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주식시장이 계속 요즘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좀 제 생각에는 거품이 좀 많이 끼지 않았나, 갑자기 확 오르면서. 그래서 저도 지금 한 15만 불 정도 들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분의 1이 캐시예요. 현금으로 지금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조정이나 혹은 만약에 경제 침체가 온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 조금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넷월스는 현재 61만 8천 불 정도 되고요. 올해 48만 3천 불에서 시작을 해서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